비 때문에 산에 가지 못하고 1년을 기다린 표고 간장을 걸러 보기로 합니다. 표고버섯과 천일염으로 만든 표고간장은 단순한 간장이 아닌데요. 표고버섯의 향과 감칠맛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음식에 조금만 넣어도 깊은 풍미를 더해주는 최고의 조미료입니다. 1년 전 생표고버섯을 항아리에 담고 천일염만 넣어서 자연스럽게 발효시켰습니다. 사계절을 지나면서 숙성된 표고간장은 말 그대로 시간이 만든 간장인데요. 진한 국물이 짜지 않고 달달합니다.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양이면 1년 내내 먹고도 남습니다. 이 간장으로 반찬을 할 때도 사용하겠지만 금방 밥을 해서 계란만 반숙하여 비벼 먹어도 정말 맛이 있습니다. 간장을 걸러내고 남은 표고버섯은 버리지 않고 표고소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건져낸 표고버섯을 건조기의 온도를 최고로 설정하여 10시간 정도 말리는데요. 이때 건조기에 종이 호일을 깔아줍니다. 표고버섯이 마르면서 굳어가는 소금 때문인데요. 천을 깔고 말리면 나중에 소금이 천에 달라붙어 실 같은 것들이 붙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호일을 깔아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기가 올라오는 중간 통로를 막지 않기 위해서 먼저 종이 호일에 칼집을 내어서 접고요. 그리고 차곡차곡 간장물을 뺀 표고버섯을 깔아줍니다. 손으로 꼭 짰다고는 하지만 표고버섯이 아직 간장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건조기에 말려 주어야지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장을 담글 때부터 표고버섯을 썰어서 하기 때문에 말릴 때도 그대로 말릴 수 있습니다. 건조기를 75도로 세팅하고요. 말리는 시간은 10시간으로 합니다. 만약 건조기가 10시간이 넘는 기능이 있다면 더 하셔도 되고요. 건조기에서 10시간이 지난 모습입니다. 표고버섯에서 나온 소금이 보이시나요? 표고버섯을 하나 먹어보면 그렇게 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표고 고유의 단맛 때문입니다. 건조기를 30분 정도 쉬도록 한 뒤 그대로 다시 5시간을 더 건조합니다. 수시로 틀을 위아래로 바꿔주면서 건조를 해야 골고루 건조가 되고요. 15시간을 건조기에서 보낸 표고버섯 모습입니다. 아직 덜 말랐지만 건조기를 켜놓고 출근하는 것이 신경이 쓰여서 햇볕이 잘 드는 거실 한쪽에 늘어놓고 출근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3차 건조를 5시간 하고 꺼내 놓았습니다. 총 20시간을 건조기에 돌렸고요. 한나절을 거실 햇볕에서 말린 버섯입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햇볕이 드는 거실 한쪽에 두고 출근을 했고요. 이때부터는 천에서 건조를 해도 실들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대로 사흘 정도 거실에서 건조를 하면서 말라가는 상태를 지켜봅니다.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표고소금을 넣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5일차가 되자 상당히 말랐는데요. 이번에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표고버섯을 볶습니다. 표고버섯을 볶을 때는 약불에서 수분을 날리면서 아주 천천히 볶아 주어야 하는데요. 표고소금은 짜지 않고 표고 자체의 풍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고기 요리에 좋아서 저희 집에서는 바베큐를 이 소금으로 가끔 해먹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것이어서 그런지 시중에서 파는 소금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표고버섯을 볶을 때는 가능하면 건조를 많이 한 후에 볶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만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칫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킨다는 목적으로만 볶아야 표고의 풍미를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이 적어서 3차례에 걸쳐 모두 볶았고요. 분명 소금인데도 짠맛보다 단맛이 더 올라옵니다.
표고버섯은 향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소금만으로 간장을 만들어도 간장이나 소금 모두 단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또 동의보감에서 표고버섯은 정신을 좋아지게 하고 입맛을 나게 하며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하는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버섯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표고버섯이 싸고 흔하지만 아마 양식이 되지 않았다면 그 비싼 트러플보다 더 비쌌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조선시대 표고버섯은 임금님께 진상한 대표적인 버섯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볶은 표고버섯을 다시 말립니다. 표고버섯은 식재료뿐만이 아니라 마늘과 함께 만능에 가까운 향신료로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버섯 중 비타민C의 함량이 가장 높고요. 비타민 B2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식품으로도 훌륭하지만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고혈압 환자들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볶은 표고버섯을 3일 정도 말린 후에 마지막으로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합니다. 분쇄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2회 정도 분쇄하면 소금이 완성이 되는데요. 너무 갈아서 입자가 부드러운 것보다 약간은 거친 소금이 좋아서 20초씩 2회 정도로만 갈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표고버섯의 색깔이 소금에 배어 나와서 아주 좋은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갈아놓은 표고버섯 소금을 다시 한번 후라이팬에 볶아서 아직 남아있을 수분을 완벽히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역시 가장 약한 불에서 볶아야 하고요. 이 과정 또한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것을 얻기 위해선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 소금 또한 간장처럼 식탁을 풍부한 맛으로 채워줄 것이고 저는 간장과 소금을 사용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스스로 뿌듯해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이 소금으로 돼지고기를 시즈닝 해 놓았다가 지금 에어프라이어를 돌리고 있습니다. 유리 뚜껑을 덮어 수분이 맺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볶습니다. 1년을 기다려 얻은 간장과 그 시간을 함께 품은 표고버섯 조미료. 시간은 이렇게 발효의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은 그 사이에 차곡차곡 맛을 쌓아왔던 거죠. 표고버섯과 천일염으로 만든 간장 그리고 그 부산물인 표고소금까지 귀하게 쓰는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자연이 주는 시간을 신뢰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바비큐를 맛있게 먹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